전주을 이성윤입니다. 공수처장님. 네. 제가 오늘 검찰을 나와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 첫 번째로 받은 제보도 두 번째로 받은 제보도 어떤 검사에 관한 제보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검찰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라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추악한 민낯을 국민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지저분한 단어가 반복될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경에 울산지검에서는 술 읽는 작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검사장, 차장, 부장 등 30명이 모여 지검 내 1층 간부식당에서 회식을 합니다. 검사장은 수십 병의 진도 홍주와 연태 고량주를 준비했고 간부들 또한 각자 특활비로 술을 구비했다고 하며 구내식당 업자에게도 특활비로 소주와 맥주, 안주를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수가 높은 연태 고량주 폭탄주로 인해서 대부분 만취 상태였고 어떤 부장검사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바람에 술잔이 수십 개가 깨지고 부장검사는 수석을 때리고 차장검사는 그 부장검사를 억걱 소리나도록 배를 때렸다고 합니다. 일부 부장검사는 검찰청 복도 바닥에 드러누워 자기도 했다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똥이 대량 발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똥이 묻은 모 대학교 기념품 허리띠를 수건거리에 걸어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어떤 검사의 소행이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부장들이 평일입니다. 참석한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검사가 왜 똥을 싸고 지랄이야 라고 하자 다른 검사는 자기는 똥을 싼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공적인 회의 시간에 이런 천국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들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죠. 검사장은 총무과 직원을 불러 CCTV를 확인한 후에 함구를 지시했고 어떤 부장검사가 환경미화원에게 현금을 주어 수습했다고 합니다. 폭행당한 수사관은 부장을 고소하려고 했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날 사건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이 똥 사건의 소문이 계속 퍼지자 지목된 검사는 카카오톡에 이렇게 똥 저 아니에요. 크크크 제발 좀 이런 프로필이 담긴 걸 보면 이 의혹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처장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이 이용하는 공용 건물에서 검찰청 직원이 폭탄주를 이렇게 마시고 난투극을 벌이고 그것도 모자라 대량의 똥을 뿌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 지금 얘기를 금시초문이라서 뭐 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들 대부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일부는 검찰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늦어진다고 검찰청 현관에 개똥을 뿌린 국민 기소하는데 지금이라도 이 사건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참 관심을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 그 공수처의 뭐 수사 대상인지 그런 부분은 또 좀 따져봐야 되니까 저는 뭐 일반론적으로 우리 검사님들의 행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라면 네. 원칙대로 굉장히 열심히 수사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특활비를 사용해서 술을 대량 구입했다 하는데 이것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다하다 검찰이 이 지경까지 망가졌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울산지검의 특활비 사용 내역,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용 건물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만취하여 서로 폭행하고 똥을 싸고 현금으로 수습한 의혹을 반드시 감찰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의결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똥저 아니에요라고 한 검사에 대한 또 다른 제보입니다. 자료함을 보내주십시오. 이 검사는 2022년 7월경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 수사 중에 엉뚱한 수사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후에 수사관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수사관의 아내가 말기암 진단을 받은 날이라고 합니다. 해당 수사관은 신속히 무혐의 처분을 해줄 걸 요청했으나 해가 바뀌도록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고
끝까지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투병 중인 수사관의 아내가 대검 홈페이지에 간청하는 글까지 올렸는데 검사는 수사관을 불러 오히려 이런 일로 진정까지 해서 난처하게 하냐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압수해구 수사관은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 사건을 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않아서 피의자로 낙인찍혀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자, 처장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가 혐의도 없는 사람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면 사과는 하지 못할망정 도리어 이렇게 겁박해도 되는 것입니까? 직권남용으로 처벌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의원님께서 그 하시는 그 사건 얘기가 처음이라서 좀 놀랍게 들리는데요. 일반론적으로 어찌하였던 어떤 검사님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한다는 것이 저의 수사처의 기본 원칙입니다. 예. 다시 한번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이 똥처 아니에요라는 검사가 바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개한 목중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고 얘기했다. 앞에 제보들을 보면 이 노트가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특활비로 술판을 벌이고 혐의도 없는 사람을 압수해가고 겁박한 이 검사는 이화영 부자 사건에서도 술과 연어 등 피의자 회유 협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화영 부자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술자리 회유와 진술 강요가 없었다고 정말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두 건의 제보 의혹 제보에 네, 1분 더 쓰세요. 법무부가 명백히 조사해서 이 위원회에 보고해 주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검찰하면 이제 뭐가 생각납니까? 폭탄주, 성추행, 뇌물들이 연상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젠 하다하다 똥검사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어쩌다 검찰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국민의 시선을 전혀 고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무도하고 오만한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진상 규명이 미진하면 국회에서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듣다 보니 저도 참 충격적인 일인데, 아니 변사 사건 이런 건 들어봤는데 변사건 이런 건 좀 처음 들어봅니다. 그 공수처장님, 네. 공수처 검사가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수사하죠? 일반 검찰청 검사가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 검사의 이런 변사건 같은 거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의 그 입법 요구안 중에 그 지금 그 고위공직자 범죄의 그 범위를 좀 넓히자 하는 그런 일반적인 입법 논의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구체적 요 사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제가 되겠습니다. 묻는 것은 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고위공직자의 검사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검사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보통 수사를 할 때 뭐 내사도 있을 수 있고 인지 수사도 있을 수 있고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이성윤 의원이 공개적으로 제보한 셈인데 인지 수사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일반론적으로 인지 수사 가능합니다.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 의결로 할지 여부는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검찰의 이른바 이건 이제 기각문란 사건이라고 좀 순화해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특활비 술판을 벌였다라는 대목이 하나의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닥에 똥을 누가 쌌느냐, 술을 먹고 바닥에 누가 대변을 받느냐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 2019년 1월에
울산지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감히 검찰청사에서 울산지검 청사에서 검사들이 술판을 벌이고 그것도 술판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특활비로 벌이고 바닥에 만취해서 똥을 쌌다. 근데 이제 그 술을 먹는 그 주류 자체가 진도 홍주와 연태고량주라고 또 특정해서 밝히고 있어요. 검사장이 그 수십 병의 술들을 구비를 했고 간부들도 각자 특활비로 술을 구비했다.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내식당 업자에게도 특활비를 내서 그거와 더불어서 소주와 맥주 또 안주를 준비를 시켰다. 이런 이제 폭로입니다. 이제 그런 대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드라이하게 설명을 하면서도 그 자리 안에서 또 폭행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장검사가 차장검사가 부장검사를 억소리 나도록 뭐 때렸다고도 하고 부장검사가 또 수석을 때렸다고도 하고 이제 이런 폭로가 있고 이제 그런 술판이 벌어진 이후에 다음날 아침에 뭐 민원실 대기실 그쪽 바닥에는 설사 형태의 똥이 다량 발견됐다고 하고 뭐 심지어 덩이라고 하겠습니다. 덩. 심지어 더 심각한 거는 남성 화장실 이 세면대나 벽면에 막 덩을 칠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제보로는 이걸 이제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태가 실제 없었다고 한다면 그 덩이 누구 것인 거냐라고 규명할 필요도 없지만 그 민원실 대기실 바닥에 뭔가가 이렇게 밝혀지고 나서 내용물이 밝혀지고 나서 지들끼리 저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촌극까지 있었다고 한다니 폭로가 어찌됐든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하나의 근거로 뭐 카카오톡 프로필이었나요? 아무튼 카카오톡을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 검사, 덩 검사가 엉뚱한 수사관을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그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기도 하고요. 특활비로 술판을 벌이고 아무튼 덩 사태에 연루됐던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이화영 부지사 건과 비롯돼서 피의자 회유 협박, 그러니까 술과 연어 파티를 벌였다라는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폭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인지수사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고 공수처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실제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를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는 저는 뭐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 그 요건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검찰 내부에서 감찰을 하거나 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검찰 내부에서 검사가 검사 감찰해가지고 제대로 된 결론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최근에 이 불거진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것이었다면 더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2019년 1월에 있었던 울산지검에서 있었던 일이고 하필이면 또 해당 검사가 현재 이 국내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했던 이 사람이라고 하니 뭐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부장검사가 수석검사를 때리고 뭐 차장검사가 부장검사를 억소리 나도록 폭행을 했다라는 일, 그리고 특활비로 술판을 검찰청사 내부에서 지들끼리 이렇게 만취 상태로 이런 사건을 벌였다는 점, 그런 의혹. 세 번째로는 실제 이 기강문란 행위, 이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그 인분이 이 검찰청사에 등장한다라는 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검사 공무원 나리들이 얼마나 지 멋대로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인분을 뭐 환경미화원을 시켜가지고 현금을 줘서 뭐 수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답니다. 그 환경미화원 분은 또 무슨 죄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목에서 이 기강문란 행위만큼은 우리가 뿌리 뽑아야 된다.
이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 검사가 특히 처벌을 받지 않는 이 성역에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수십 년간 지적이 되어왔던 문제입니다만, 이거를 이대로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국민 세금인 특활비로 술도 사 먹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부하 검사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그것을 넘어서서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있었다면 이런 사람들은 징계를 받거나 실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어떤 국민이 공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굉장히 놀랐던 내용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봤고요. 이거는 공수처장이 이 사건을 지금이라도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 적어도 확인은 필요한 것 같아요. 검찰 내부에서도 확인을 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수사를 해보고,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를 해보고, 이미 국민 앞에 드러난 이상, 제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첨언을 또 하자면, 국회가 빨리 개문발차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국회의원이 세비를 받았으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임위 구성을 놓고 서로 갈등을 벌이고, 이제는 뭐 갈등을 넘어서서 아예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이. 근데 지금 법사위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만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야당 단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을 같은 범야권으로 묶어버리면 야당 단독이 맞겠죠.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를 더불어민주당 단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가 운영이 됐다고 하면 저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다만 거기에는 혁신당이 들어가 있고, 나아가서는 뭐 개혁신당 의원도 전체 회의에 다 상임위에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 뭐 과방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뭐 감안해 본다면, 뭐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라는 표현은 맞죠. 근데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서 국회를 반쪽으로 만들었다, 이건 잘못된, 이건 사실관계가 잘못됐죠. 사실관계를 쓸 거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범야권 단독으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민주당 주도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관행을 넘어서 이제는 국회법을 지켜야 되는 22대 국회를 보고 싶고, 이제 이 법사위에 들어와서 싸우면 됩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 내에 들어와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투쟁을 하는 방식은, 저는 야당이 소수 야당이 이제 집권 여당에게 의견 피력을 넘어서 이제 갈등이 조정이 안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장외 집회를 나가거나 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보이콧을 해버린다는 것은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은 정부 여당과 집권 여당에 있다고 누누이 강조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국민의힘 스스로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말을 뒤집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논리모순일에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은 실제 검찰에 문란한 어떤 기강을 지적을 하는 의원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내가 받은 제보는 다르다라고 따질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집권 여당이 원래 하는 몫이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억측은 하지 마라, 여기가 폭로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사실에 근거해서 의혹을 제기하라라고 원래 여당에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하란 얘기죠. 근데 뭐 보이콧을 해버린다? 저는 이거 오래 못 갈 거고요. 제가 왜 오래 못 가는지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이나 이런 걸 상정하거나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합의했던, 오히려
국민의힘이 발의를 했거나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했던 법안인데 미결된 사안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찾아보면 제가 알기로는 뭐 민생 법안이나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합의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21대 국회 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들도 다수 있어요. 그런 법안들을 만약에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재발의하거나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건 논의하러 여당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고 들어오지 않을 건 아니다. 특정 타이밍에 민주당은 전략상 그런 민생 법안이나 21대 국회 때 이미 국민의힘이 합의했던 법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상정하거나 그런 걸 표결에 붙인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그건 오히려 더 민생을 버린 집권 여당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쉬운 프레임이에요. 저는 이게 지금 당장이야 여러분들이 보시는 조간이나 언론을 오늘만 보더라도 뭐랄까 굉장히 그 민주당 다수로 이재명 일극 체제, 민주당 다수가 또 횡포를 놓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지지도 떨어진 거 봐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민주당의 주도이긴 하나 범야권이 지금 다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혁신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다 출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언제까지고 들어오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요게 저의 생각이니